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반환사유 주문특강 가서 다시 한번 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못 나쁘는 시험지 안 나옵니다. 여기 특허권 죽는 라인들, 심판에 의해서 죽는 라인들, 특허 취소, 특허 무효, 존속 무효, 그 다음에 내가 갖다 버린 거 포기, 이렇게 특허료, 그 다음에 수수료, 출원 후 1개월, 그 다음에 심사 전, 최종 처분 전, 심사 전, 최종 처분 전, 여기까지 한 거예요. 특허료, 출원료, 심사 전, 최종 처분 전. 그 다음에 이거. 얘는 심사관님이 잘못 판단하고 거저결정 잘못했을 때, 원래 이거 거저결정될 건이 아닌데 거저결정 돼갖고 쓸데없이 거부심 간 경우, 그땐 거부심 심판 청구료 다 돌려줍니다. 거부심 가서 거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때는 심판 청구료 다 돌려줘요. 다만 여기 괄호에 보정인 경우 제외한다는데, 이건 뭐냐면 일단 존속기간에서는 자판이라는 상황 없습니다. 존속기간은 없고요. 여기 저 특허 출원 거부심에서 존속기간 저 제외할게요. 다 취소. 이거 자판한 경우, 자판 다 취소. 방금 한 거 자판의 상황 파트 7 거부심할 때 썼습니다. 심사관이 거저결정이 잘못했을 때 거저결정 취소하고 심사국으로 한송환을 심결하거나 거저결정 취소하고 심판관님이 다른 거절인지 자판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판할 때 다른 거절에서 거절을 통지하고 그게 극복되면 다시 기각 신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거절을 통지하고 그게 극복되면 그때 특허결정 취소 신결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보정이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보정이란 게 들어가면 심판관님이 일을 했고요. 보정이란 게 안 들어가면 심판관님이 일은 했지만 심사관님이 잘못된 결론을 해서 심판관님이 일한 거에 대해서는 돈 안 받겠다, 이런 느낌. 심플하게는 그냥 보정 없다,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보정 없고 심사관님이 거저결정이 그냥 취소됐을 때, 그때는 전액 돌려준다. 보정 없다, 보정 없다. 그 다음에 심판 청구하면 심리 종결하고 심결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각하 인용 기각이 있고요. 이 과정을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과정이 제일 비싸. 제일 고급 인력이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2분의 1 돌려줘. 일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해. 이 전에 절차가 종결되면 절반 돌려줘. 이 전에 종결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서각하. 파트 7에서 있는데 결정으로 끝날 때는 심리 종결하고 심결한 라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심결로 끝날 때만 심리 종결하고 합의하는 라인이 있거든. 결정으로 끝날 때는 심리 종결하는 게 없어요. 서각하 결정으로 끝나면은 절반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취하. 취하, 이거 시험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취하는 확정 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심리 종결 전까지 취하하면은 절반 돌려주는 거야. 취하는 원칙 확정 전까지 할 수 있는데, 확정 전이면서 심리 종결 전에 했다면 절반 돌려준다고. 여기 서각하, 그 다음에 취하. 중요한 건 심리 종결 전. 그리고 파트 7에서 했었지만 기본 강의에서 심리 종결 전하고 심리 종결 통지 전은 구분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 소리니까. 그리고 심판에서는 이거 기억나세요? 파트 5 할 때 실시권 얘기면 특허 전용이 통상이 같이 나오고요. 파트 6 할 때 배타권 얘기면 특허 전용만 나오고, 파트 7 심판 얘기할 때 당사 참가인 나온다고 그랬어. 여기 참가인도 나와. 참가 신청을 했는데 그거 참가료 내가 되거든. 참가인이 심리 종결 전에 참가 신청이 없어져. 그럼 또 절반 돌려줘요. 그게 심리 종결 전 참가 신청 취하. 그 다음에 참가 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거. 이건 참가도 못한 거야. 참가도. 참가도 못했는데 어떻게 심리 종결하고 합의라는 라인을 받아요? 못 받았잖아. 이 라인을 못 받으면 절반씩 다 돌려준다고.
그게 심리종교 전에 참가 신청 취하, 그 다음에 참가를 아예 못했어. 참가 거부가 참가가 인용 결정이 안 나오고 기각 결정이나 각하 결정 나왔다는 소리예요. 참가를 아예 못했어. 그래서 심리종교라고 합의라인을 못하면 절반, 이거 다 2분의 1 돌려줘. 됐어요. 다 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잘못 납부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특허료, 죽는 라인들, 심판에서 죽는 게 특허무효, 존속무효, 특허 취소, 특허무효, 존속무효. 그 다음에 갖다 버리는 거 포기.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출원 후 1개월, 심사 전, 처분 전. 출원 후 1개월, 심사 전, 처분 전. 그 다음에 심판 청구료, 거부 1심에서 보정 없이 거저 규정 취소, 전액. 그 다음에 심리종교라고 합의하고 심결한 라인 못했으면은 2분의 1. 그렇게. 조금부터 강의에서 되게 다시 강조할 겁니다. 사유 너무 길게 했네. 오늘 파트 2는 좀 빠르게 할게요. 조문 다 읽진 않으면서. 오늘 파트 1, 2 다 하기로 했으니까. 얘 너무 시간 많이 뺏겠다. 여기까지가 사유였고요. 특허청장 심판원장님은 이거 처분의 주체 누구누구 없느니가. 방금 위에서 출원과 관련된 조치는 특허청장님이 하시고요. 심판과 관련된 조치는 심판원장님이 하실 겁니다. 납부된 특허료 수수료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한 자에게 누구누구에게 통지 대상. 이 통지는 계좌번호 달라고 통지하는 거기 때문에 돈 낸 사람한테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돈 낸 사람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 가져와서 틀린 질문하는 게 통지 대상 요즘 추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개정법. 제가 기본 강의 때 잠깐 초반에 잘못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3년이고 5년이요. 제가 국법 얘기 잠깐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정정 얘기했었습니다만 5년이요. 5년. 통지하고 통지만 나부터 5년 이내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지나면 못 돌려받아요. 수수료였습니다. 너무 오래 했다. 여기까지가 수수료였어요. 지금 저희 절차 총칙 정리하고 있고요.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서류, 기간까지 끝났습니다.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서류, 기간까지 끝났어요.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서류는 작성, 제출, 송달, 기간은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기본 강의에서는 짧게 했는데 지금은 기본 강의 끝났으니까 다 한번 해봤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반환사유였는데 반환사유 시간을 좀 많이 공들여봤습니다. 수수료 했고요. 이어서 반려 절차 무효. 이건 다 했어. 이게 다야. 투 스펙트럼 하는 이유가 반려는 수종계를 주질 않아요. 이건 잡아두시면 돼. 반려는 수종계를 주지 않는다. 조문 한번 보시고요. 절차 속행 효력 승계로 갑시다. 18조.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해서 밟은 절차의 효력은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에 관한 권리라는 게 특박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특박권과 관련된 절차가 출원 절차입니다. 출원 절차. 특허권과 관련된 절차가 심판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출원 절차, 심판 절차 하는데 특박권, 특허권을 사가. 그럼 사간애가 전주인이 하던 거 그대로 효력 이어받는다고. 그러니까 전주인이 바보같이 했으면 그거 잘 확인해 갖고 사야 된다고. 그거 함부로 사면 안 된다. 절차 효력 승계. 그 다음에 19조. 특허청정은 심판장님은 처분의 주체. 심판장님, 심판관님은 구분할 필요 없고요. 특허청장님은 출원 절차, 심판장님은 심판 절차인데요. 특허하는 절차가 특허청정 심판은 계속 중일 때 권리가 이정되면 승계인에게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가 당사자 바꾸는 거. 이때부터 사간 네가 당사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당사자 바꾸는 거. 이게 효력 승계와 속행 명령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효력 승계와 속행 명령, 효력 승계와 속행 명령. 효력 승계와 속행 명령. 이어서 취하 포기는 지금 여기에는 조문이 마땅한 게 없어요. 이거 쭉지 시험으로 외우세요. 거기에 법률에 따라 취하되는 간주들 전부 다 모아놨었으니까 쪽지 시험에 있는 그걸로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절차 총칙하겠습니다.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서류의 작성 제출 송달, 기간의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그 다음에 수수료, 반려하고 절차 무효, 속행 효력 승계, 취하 포기 내 법률에 따라 강제로 취하되는 거, 그 다음에 취하 시기 제한이 있는 거, 이런 게 쪽지 시험에 모아져 있는데 그걸 보시고 외우세요. 주문특강 가면 또 그것만 모아서 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절차 총칙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절 이후 가겠습니다. 여기 들어올게요. 여기 29조 뒤에. 출원인과 관련된 거 25조. 제외자 일단 싫어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과 동맹국 사람은 특허권을 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조약, 동맹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외자 너무 싫지만 동맹국 사람들은 무조건 줘라. 제외자면서 외국인이면서 비동맹국. 이거 앞에서 비동맹국이야. 비동맹국이 한국인일 사람이 리가 없잖아요. 거절이옵니다. 33조는 본문 특박권 빵 프로짜리가 출하하면 거절이에요. 44조 특박권 50%짜리가 나머지 50%짜리를 갖다 버리고 혼자 출원하면 거절입니다. 그 다음에 33조이랑 단서 특허청이나 심판원 직원일 때는 상속 제외하고는 못 받아요. 상속 제외하고는 못 받습니다. 이게 출원자를 밟으면서 출원에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거절이에요. 거절. 그 다음에 기재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시험이나 판례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기재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기재불비 이렇게 돼요.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불비했다라고 하거든요. 기재불비하면 여기 똑같은 겁니다. 발명의 설명 관련된 거 42조 사망 1호 배경기술 기재 42조 사망 2호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게 기재할 것. 이걸 쉽게 실시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청구 범위 관련된 거 얘가 좀 많았었죠. (42조) 사항 1호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까지만 청구 범위 써라. 자세한 건 판례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40조 사항 2호 명확과 간결해라. 근데 간결은 쟁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명확하게 써라. 국어 정확하게 써라. 국어. (42조) 8항 연 시행령 5조로 했었는데요. 다항제 기재 스타일. 다항제라는 게 청구항이 2개 이상부터를 다항제를 해요. 항이 2개 이상이다. 다항이라. 다항. 항이 여러 개다. 마지막 45조 시행령 6조에 있는데 단일성. 단일한 애들끼리만 해라. 독립항이 2개 이상이면 단일해야지만 해주지 단일하지 않으면 나 그거 안 해준다. 독립항이 2개 이상이려면 단일해야 된다. 발명의 성립성. 성립했다라는 게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서 요건을 성립한다. 보호대상일 것. 이걸 성립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립성. 특허법상 보호가 가능한 것.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진선악, 신규성, 진보성, 선언학선. 신진선악은 반드시 OX 문제집을 통해서 사례 문제
충실히 풀어놔야 됩니다. 나중에 밀리면은 이것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사례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만 그림 그리느라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쉽습니다. 연습 충실히 좀 해보세요. 풀특허 발병, 공소형 속에 위배되거나 그 건강해칠 우려가 있을 때 무조건 특허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범위, 보정 범위, 분할 범위, 변경 범위, 분리 출원 범위. 그리고 뭐 보정 범위 중 하나인데 오역, 그 다음에 조약 위반. 조약 위반은 시험 문제 없어요. 이렇게 거절 이유였습니다. 거절 이유는 조문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판례 문제거나 사례 문제입니다. 신진선언은 사례 문제고요. 그 밖의 것들은 판례 문제로 나옵니다. 조문에 별 내용이 없거든요. 판례 강의에서 많이 보충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런 거절가 있다는 거 개괄적으로만 잡아두시면 돼요. 오늘 이 파트 2까지 한번 쑥 보고 마무리 질 겁니다. 금요일에는 파트 3, 4 빠르게 점검할 거고요. 제가 시간을 맞춰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특강 형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문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강약 조절을 좀 해갈 겁니다. 근데 조문을 읽지 않은 것들은 조문 특강에서 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5조) 보겠습니다. 제외자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내자면 이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무조건 제외자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동맹국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비동맹국이에요. 1호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우대해줘. 2호 대한민국에서 그 외국인 우대해줬더니 그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우대해줘. 이게 그 1대1 동맹. 상호주의란 말도 씁니다. 야, 너네 우리 국민 해줄 거야? 나도 해줄게. 눈에는 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호가 다자간 동맹. 뭐, 파리 조약이나 이런 거. 거대한 많은 애들끼리 동맹. 다 합해서 동맹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맹 맺은 경우가 아니면 거절입니다. 25조. 얘는 맨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반려사유 아니다. 우리가 반려사유, 절차 무효사유, 거절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유가 중복해서 겹치지가 않아요. 25종 거절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비동맹국 사람이 출원하면은 출원서가 반려되는 게 아니고 출원서는 수리되고 거절된다. 이게 맨날 시험 문제 나와. 이게. 뭐 33조이란 본문도 마찬가지고 특박권 빵프로짜리가 출원하면 출원서가 반려되는 게 아니라 출원서는 수리되고 심사관님이 거절 결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가. 이것도 아마 OX 문제집에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풀어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얘는 반려사유하고 그 절차 무효사유하고 출원 거절 결정 사유는 명백하게 구분된다. 이런 취지의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게 뜬금없는 문장이 아니고 심사기준에 또 이런 예시가 있어요. 다 심사기준에 매력적인 문장들이 좀 많긴 합니다. 전부 다 11월 말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해두면 심사기준 정리가 아닐 때 되게 수월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어디선가 다 봤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다음 3.3종 본문 갑니다. 발명을 한 사람 또는 승계인은 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른 말로 발명자 승계인이 아닌 특박권 빵프로짜리가 남의 거 보호받게 가져오면은 거절된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특허청 직원하고 심판원 직원은 상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상속인 경우엔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 조문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까지가 특파권 빵 프로짜리고요. 특파권 빵 프로짜리를 우리가 무권리자라고도 하고 보호받겠다라고 해서 모인자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발명자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닌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4개 중에 하나로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담화는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336 2항부터는 그 특파권 50% 상황, 이 상황이에요. 공동 발명을 하거나 혼자 만드는데 50%만 팔아. 일부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특파권을 여러 명이서 공동 소유할 수 있다. 그런 공동 소유의 상황. 336 2항부터는 44조 밑밥 가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특파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고, 공동 소유에서 지 혼자 100% 안 갖고 있으면 다 같이 출연해서 도망가면 거절된다. 이 뉘앙스 가는 게 336 2항과 44조야. 이 44조 가면요. 특파권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연해야 되고요. 만약에 특파권 50%짜리가 혼자 출연하면 거절가 됩니다. 100%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가 출원인과 관련된 거절률 아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외자면서 비동맹국, 그 다음에 특파권 빵 프로짜리, 그리고 특파권 50%짜리, 그리고 직원,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요거를 생생하게 살아있는 중간에 OX 문제 꼭 풀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그 다음 기재요건 가겠습니다. 지금 기본강의 끝나고 나서 파트 1, 파트 2 중간까지 왔는데 수월하게 읽히고 있어요, 없어요? 안 읽혀도 돼. 이제 복습하면서 잡아가면 되니까. 꿈과 희망을 드려야지. 대신 그 꿈과 희망을 갖되 적절한 자극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립니다. 모의고사는 꼭 보세요. 그건 뭐 20점 나오건 3점 나오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매일매일 살면서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현실이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수록 꿈과 희망의 미래를 꿈꿔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러지만 등가 교환으로 이걸 다 투자해서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맨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꿈과 희망을 가지되 대신 꿈과 희망이 심취해 있어갖고 뭐야 오늘도 즐거운가? 큰일 나는 거야. 오늘은 항상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야 돼요. 그게 자극이야. 오늘 자극이 있어야 등가 교환인 거지. 오늘 심취해 있으면 그게 무슨 등가 교환이야.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의고사를 꼭 봐야 돼. 거기서 내가 20점 맞아갖고 135등 했다. 바로 작되는 거거든. 그 모의고사 꼭 오시고.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아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복습을 하면서 따라오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OX 문제까지 풀면은 무조건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안 됐으니 내일도 안 되고 내일 모레도 안 되고 다음 달도 안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뭔지 알겠죠? 발명이 설명 기재 요건 40조 3항 1호. 야, 내가 아까 그 좋은 번호 잘못 썼나요? 번호 잘못 쓴 거 아니죠? 야, 이게 정신 나갔네. 죄송합니다. 이게 2호고 이게 1호예요. 아이, 바보같이 잘못 썼네. 1호, 2호. 사유상황 1호, 2호. 42조입니다.
사망 1호.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절 것. 이 쉽게 실시가 물건 발명이면 생산, 대추천 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전시, 이걸 쉽게 해달라 이 소리야. 방법 발명이면 사청. 제가 어떤 데 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좀 애매한 소지가 있긴 있어요. 뭐 사청 전, 사청 뭐 편하게 그냥 잡아도 됩니다. 아마 시험 문제 못 나올 거예요. 제법은 사청 플러스 사양대수청 전. 이걸 쉽게 해달라고. 이걸 쉽게 하는데 기본관에서 말씀드렸지만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전시는 돈만 있으면 사오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100억짜리인지 1억짜리인지 뭘 설명을 해. 설명은 생산과 사용 이것만 설명해주면 돼. 나머지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줘도 돼요. 생산을 설명해준다는 게 판례 강의에서 나올 겁니다. 용이 재현할 수 있게 해달라. 발명이라는 것은 효과가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물건 발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을 똑같이 가져와야 효과를 누릴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을 똑같이 가져올 수 있는 걸 용이하게 해줘라. 그 다음에 사용은 무슨 효과인지를 알고 그 효과로 써라. 요 바닥에 있는 그 먼지도 먹었을 때 키 커. 그러면 키 크려고 먹는다고. 근데 키 큰다는 걸 모르면 발로 차버려. 발로 차버리면은 이게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먼지를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이 먼지가 키가 크고 내가 입증 실험했더니 키 크는 거 봐라 해서 얘를 발로 차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먹게 하는 거.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게 명확 이해라고 합니다.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그 효과로 사용하거든. 용의지연 명확 이해가 쉽게 생산, 쉽게 사용의 다른 표현으로 판례 강의에서도 나올 겁니다. 지금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리고 이것도 판례 강의에서 많이 할 건데 알아두세요. 우리 특허 세계에는 기재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기재 플러스 추론식, 규상식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특허 세계에서는 항상 인적 판단 기준인 추론식 통상의 숫자야. 변리사 업무가 어려운 게 변리사 기준도 아니고 고객 기준도 아니고 추론식 통상의 숫자 기준이기 때문에 변리사 업무를 하면서 끊임없이 추론식 통상의 숫자가 어떤 기준인지를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가 살짝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배경기술. 이거는 심사관님 심사 편의를 위해서 만든 규정으로서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45 사망 이후 배경기술 기재, 46 파랑 다항제 기재 방법, 45조 단일성. 이건 심사관님 편하시라고 만든 거절이어서 이거 기억나세요? 거절에만 해당되고 정보 제공, 직권제 심사, 특허 취소, 특허 무효사유에서는 빠집니다. 1, 2, 3, 3종 세트. 45 사망 이후 45 파랑 45조. 심사관님 심사 편의를 위해서 만든 1, 2, 3 3종 세트. 배경기술. 여기까지가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청구범위 기재요건 1호 발명의 설명 뒷받침될 것, 2호 명확할 것. 간결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명확할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뒷받침되지, 어떻게 하면 명확한지 이 판례 사안들을 나중에 보충할 겁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45파랑 다항제 기재하고 대통령령, 이거 시행령 5조에 있어요. 얘 쪽지 시험 다 뚫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거 무조건 실무형 사례형 문제로 나옵니다.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 OX 문제집으로 연습을 좀 해보세요. 마지막 단일성. 이것도 지금 볼 게 없어요. 사례형 문제로 나와요. 특허 추론은 하나의 발명이다. 하나의 추론을 해야 되는데 다만 총괄적 개념을 형성하는 1군, 미국에서는 1그룹, 한국에서는 1군이라고 하는데 1군의 조건을 만족하면 하나의 추론할 수 있다. 이게 독립항은 하나여야 되는데 독립항이 2개 이상이어도 1군을 만족하면 해주겠다. 이거 똑같은 단어야. 해석이 그렇게 해석된다고. 아니 종속항이야. 지 마음대로 수식해서도 상관없어요. 독립항은 하나만 써야 되는데 독립항이 여러 개면은 1군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내가 해줄게. 그런 느낌이라고. 그 1군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대통령을 정한다. 이게 시행령 6조에 있습니다. 얘도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OX에 아마 예제 문제 좀 있을 거예요. 청구범위를 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청구범위 기재요건. 발명에서 면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요건까지 했습니다. 지금 출원인과 관련된 거절이후, 그 다음에 기재요건과 관련된 거절이후, 여기까지 다 했어요. 내용이 심플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내용들은 판례 문제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좋은 문제는 이렇게 좀 심플했어요. 그리고 이 사례 문제들은 청구항 준거를 사례 연습 한번 해봐야 돼요.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할 게 더 없어요. 성립성 2종. 이거 전부 다 판례 문제로 나옵니다. 특허법상 보호대상, 이거를 보호대상이라고도 하고 보호대상으로서 성립했다, 성립성이라고도 합니다. 특허법상 보호대상은 자기창구, 자연법주의형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얘는 판례 강의에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미리 예고만 드리면 기본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관련 발명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는 것은 청구항을 어떻게 쓰는지는 판례 강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했던 게 약국에서 약봉투에다가 복약지도상 프린팅 되는 거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플로우 차트와 하드웨어로 구성돼요. 플로우 차트는 환자가 처방전을 제시하면 처방전에 있는 약을 입력하면 서버에 있던 복약지도사항이 추출된 게 프린터로 전송되고 프린터에서 프린터되는, 이걸 플로우 차트라고 하고요. 흐름도. 그 다음에 그 흐름도를 자동화시키는 하드웨어는 지금 PC하고 프린터 이런 거요. 그건 뭐 서버, PC, 프린터 이렇게 쓰거든요. 플로우 차트와 하드웨어로 구성되는데, 하드웨어는 자연법칙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신께서 주신 광물을 갖다가 가공한 것을 자연법칙 이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 플로우 차트는 자연법칙 이용 아니에요. 인위법칙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정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신께서 주신 광물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특허법상 보호대상은 자연법칙 이용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위법칙이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자연법칙을 이용했다라고 말장난할 것인가, 이걸 판례에서 배울 거라고. 이 말장난을 하는 거는 취진 저거야. 기본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이런 플로우 차트들을 특허를 주래요. 그럼 미국이 주라 그러면 한국 무조건 줘야 돼. 특허는 세계 정부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주라는 그 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를 줘야 돼. 근데 미국엔 저런 조문이 없어. 우린 있어. 그럼 말장난해갖고 미국하고 똑같이 맞추는, 그걸 어떻게 장난했는지를 판결문을 통해서 보는, 그걸 이제 판례 강의에서 보충을 할 겁니다. 지금은 배울 게 없어. 그리고 우리가 기본강의 때 여기서 뭐 배웠냐면 실용신앙과의 차이점을 배웠었어요. 실용신앙의 차이점. 근데 실용신앙 차이점은 조문특강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본강의 끝나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개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실용신앙은 조문특강에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특허법상 보호대상,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서 성립했는지, 보호대상 성립성 같은 말입니다. 다음 29조. 지금까지 느끼신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험 문제 유형이 아마 인문 강의에서도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중문형, 판례형, 사례형이 있어요. OX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3개 세트로. 절차 총칙은 거의 대부분 조문형이야. 그냥 아까 조문 시간 너무 많이 투자했잖아. 거절이은 대부분이 판례형이나 사례형이에요. 그 조문에 투자할 게 별로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면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조문형과 사례형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OX 볼 때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강약 조절에서 파트 2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게 별로 없는 게 맞거든. 그럼 판례 문제 그렇게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0.1초에 다 풀 수 있어.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 판례 강의에는 또 썰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주 수월하게 잡히거든요. 조문이 제가 썰을 풀어드려도 특허를 처음 보다 보니까 제가 구사하는 용어 자체도 어색해갖고 잘 안 되는 거지. 이거 익숙해져. 판례 강의 가면 벌써 이게 익숙해졌어요. 익숙만 하면 거부를 안 한다니까.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거부해. 그건 본능이야. 근데 기본 강의, 이특강, 조문특강 하면 더 이상 거부감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판례 강의는 다 돼.
결국 조문이 관건이에요. 조문이 관건. 끝까지 조문이 관건이 돼요. 나중에 10월, 11월 돼도.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왜 조문이 또 안 되냐? 그거는 복습이 좀 미흡해서 그래요. 3월에 기본 강의하고 지금 5월에 특강하고 이거 특강 끝나자마자 조문 특강하고 우리가 수업은 수두룩백백하게 많이 했는데 복습이 조금 너무 안 돼갖고 그리고 수업 들을 때 약간 행복한 상상을 했어. 그래갖고 많이 좀 안 됐을 때 10월, 11월까지 불안한 게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만 하고 조금만 복습하면은 다 됩니다. 이 29조 산업성 이용 가능성 이거 아예 볼 게 없어요. 이거 판례에서 할 겁니다. 산업성 이용 가능성 관련된 쟁점이 2개밖에 없는데 판례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발명으로서 이게 2조 1호예요. 이걸 발명의 보호대상, 발명의 성립성이라고 합니다. 다안갖고 어느 하나 여기서부터가 신규성이에요. 여기까지가 산업성 이용 가능성, 이게 보호대상, 성립성, 이게 신규성. 이건 발명 자체가 공개된 거, 이거는 언어화돼서 공개된 거. 발명 자체가 공지 공여 실시, 이건 발명 자체가 언어로 매개돼서 언어를 통해서 공개된 거. 이게 반포된 가능물 게재 전기통신에서. 전기통신에서 인터넷 사이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이 이게 진보성이에요. 출원 전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개된 거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하지 못하다 이렇게 합니다. 거절시켜요. 진보성이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 영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변리사 되셔도 그 심사관님들의 경향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법학적 지식보다는 심사관님이 그동안 이렇게 해주시네? 그걸로 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했다고 해서 바로 개업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경향성을 모르면 전문직이라는 게 전문가 영역에서 일반인들을 윤리의식에 따라서 소개를 해주고 그분들 무조건 다 믿거든. 그분들은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자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1, 2년 만에 바로 개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거를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주관적 판단이어서 심사관님의 뉘앙스를 알아야 되거든. 이 심사관님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던데 그걸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무가. 법이 그래요. 법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다 좀 저 정도네? 그럼 내 이 정도까지는 건드려도 되겠네? 이런 거라고. 건드려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목걸이 바꿨네? 안 바꿨어?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려 봐야 돼요. 그럼 다음부터 목걸이 얘기 내가 안 할 거라고. 그거여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조문이 어떤 게 있다 정도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 좀 그림 좀 그려드릴게. 3항부터가 이게 싸그리다 확선인데요. 이거 저 조문 특강에서도 다시 그려드릴 건데 여기서 잠깐만 그려드릴게. 먼저 조문 읽는 법 좀 봅시다. 확선하고 선언은 심사 대상, 거절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애, 얘하고 지위 나눠서 읽으셔야 돼요. 지위 표현할 때는 다른 출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먼저 할까? 이거 기억나세요? 사령 문제 할 때. 발명 A가 공지됐어. 이러면 29장 각호지휘 그리는 거고, 발명 A가 출원됐어. 출원은 국가 봐야 됩니다. 남의 국가 출원을 갖다 선언지 확선지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한국 것만 봐야 돼. 여기 우리 그림 그릴 때 주체 국가 쓰라 그랬잖아. 발명자 쓰고 출원이 되면은 선언지 그리고 선언지 그릴 때는 36조 4항하고 5항 체크해야 돼요. 이게 거절 이유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36.5항은 무골리자면 선언지 무조건 안 주고요. 36.4항은 거주류가 있으면은 나중에 거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선언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출원이 있으면 지위 두 개 그려야 돼. 선언지위랑 확선지위요. 확선지위는 출원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 그랬습니다. 출원 공고 또는 등록 공고가 돼야지만 확선지가 나와요. 등록 공고는 시험지 안 나오고요. 출원 공개 되는지 안 되는지만 푸시면 돼요. 이처럼 지위라는 게 나오는데요. 확선지위, 선언지위. 이런 지위가 되는 애들을 얘를 다른 출원이라고 조문에서 표현한다고. 얘를 조문에선 다른 출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얘 있잖아. 얘라고 할까요? 심사청구에서 심사 들어가네. 얘. 그러니까 얘 신진선화 보는 애. 얘. 신진선화 오케이인지 보는 거. 이거를 당해 출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어를 이렇게 구분해요. 위에 올라와서 보면 올라갈게요. 다른 특허 출원이라고 하면 지위 얘기입니다. 당해 출원이거나 특허 출원하면 이게 심사 대상 얘기예요. 이게 그냥 특허 출원이라고도 하고 당해 출원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출원. 당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출원 이렇게도 합니다. 얘가 심사 대상, 얘가 지위. 다음과 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지위가 발생한다 이 소리야. 1호 출원일 전에 출원될 거. 이걸 잘 체크하시고 이게 선출원일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출원. 그 다음에 2호 출원 후 공개되거나 등록 공고. 등록 공고는 시험지 안 나와요. 출원 공개될 거. 선출원하고 출원 공개되면 확선지위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얘가 심사 대상, 얘보다 출원 일자가 빠르고 얘 이후에 공개될 것. 그럼 확선지위가 나온다. 확선지위는 출원 공개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건 맨날 시험지 나옵니다. 조문특강 가서 또 할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거? 선언지위, 확선지위. 동일인, 동일자. 선언지는 동일자도 적용돼요. 아니, 동일인도 적용됩니다. 동일인도 똑같은 발명 출원 2개 하면 안 돼요. 확선지는 동일인 적용하지 않아요. 동일이라는 게 특박권자라는 게 발명자 또는 출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명자 또는 출원이 같으면 확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에 대해서 확선 적용하지 않아요. 동일자, 여기 협의제라는 특유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동일자 적용하지 않아요. 동일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원일이 달라야지만 적용해요. 동일자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 많이 나와요. 동일인, 동일자. 이렇게 올라가면
그 추론의 발명자와 다른 추론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추론한 때 추론인과 다른 추론이 같으면은 확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추론인 같은 경우는 그 추론한 때 이 그 추론이 얘예요, 얘. 당해라는 게 그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추론시, 여기 추론시 얘하고 추론이 같으면 확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추론시가 아니고요. 다음 사항. 이건 이거예요. 특허 실용신화는 같은 애들입니다. 다른 나라엔 실용신화 제도가 없어요. 같은 애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만 있습니다. 디자인 상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허 실용신화는 똑같은 발명에 대해서는 두 개 추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선언지휘, 확선지휘 적용을 해요. 29조 사항은 3항하고 똑같은 거야. 다만 확선지휘가 실용신환이네요. 확선지휘가 실용신환. 선언지휘, 확선지휘는 실용신환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허하고 실용신환은 똑같아요. 기본과에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발명에 대해서 용자는 특허 추론하고 쫄보는 실용신환을 추론한다. 사항은 읽을 필요가 없어.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정리하면 4항하고 5항은 아니 뭐야 4항하고 5항은 3항하고 4항은 이거 저 지금 방금 그린 그림하고 똑같은데요. 갑이 한국에서 A를 먼저 추론하고요. 추론일자가 달라야 됩니다. 을이 한국에서 A를 나중에 추론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 후 얘가 추론 공개 또는 등록 공고.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등록 공고 사례가 거의 안 나와요. 추론 공개로만 보시면 됩니다. 일이 되면 얘가 이렇게 확선지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신규성 오케이, 진보성 오케이. 왜? 20권 갖고 지금 안 그렸잖아. 선언 이거 위반될 수 있고 이 선언지휘 똑같잖아. 위반될 수 있고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건 확선이요. 확선도 위반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싶은 건 확선 얘기였어요. 다 썼어요? 바꿀게요. 약 올리는 거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하기 쉽겠다. 이렇게 바꿀게요. 위가 채명도, 밑에가 청구범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청구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선언 오케이야. 이렇게 할게요, 차라리. 뭔지 알죠? 확선지는 채명도에 나오고 선언지는 청구범위 나옵니다. 기본 강의에서 많이 사례 문제 풀었었습니다. 이게 3항 4항이었었고요. 5항 가겠습니다. 5항은 뭐냐면 조문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그냥 이 결론만 알아도 돼요. 필요 없어. 조문 이해 안 되면 이거 결론만 알아두세요. 오항은 갑이 이건 나라는 상관없네요. 이 PCT 추론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 얘가 국제 공개가 돼.
국제 공개는 얼마 전에 했었는데 페이스티 마지막 종강하면서 경강에서 이거는 와이포가 주관하는 페이턴트 스코프라는 사이트에 올리는 걸 국제 공개라고 하고요. 이건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올리는 거. 등록 공고도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올리는 걸 얘기하는데 PCT 출원하면 국제 공개도 하고 출원 공개도 되고 등록 공고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제일 빨리 된 것부터 확선지가 나와요. 원래 확선지라는 것은 출원 공개나 등록 공고 중에 빨리 된 날부터 나오는데 PCT 출원하면 국제 공개, 출원 공개, 등록 공고 중 빠른 날부터 나온다고. 그게 5항이야. AB에 대해서 확선지 나온다가 3항상 5항은 AB에 대해서 확선지 나온다. 이게 5항이에요. 5항 읽어보면 3항 적용할 때 확선지 적용할 때 다른 출원이 다른 하면 지위라 그랬습니다. 지위가 국제특허 출원인 경우 국제특허 출원이라는 게 PCT 출원 중에서 한국을 지정구로 포함한 PCT 출원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 빠져있으면 확선지 그리면 안 됩니다. 한국이 들어가야지만 선원지 확선지 그리는 거예요. 한국 들어가야 돼. 한국 들어오는 걸 국제특허 출원이라 그래. 국제 출원이 더 포괄적 개념이고 국제 출원 중에서 한국을 지정구로 포함하고 있는 걸 국제특허 출원이라 그래. 국제특허 출원인 경우 최명도는 국제 출원일 최명도. PCT에서는 명사서라는 단어를 안 써요. 발매 설명 1900이라고 하거든. 그 최명도의 확선지 나오잖아. 이거는 최초 발매 설명 1900 이렇게 썼다고. 명사서는 말을 안 쓰거든. 최초 발매 설명 1900이 도매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PCT에서는 명사서는 말을 안 써요. 그거고. 그 다음에 같은 항 2호 중 출원 공개는 출원 공개 또는 국제 공개. 이거요. 확선지가 출원 공개, 등록 공고 좀 빠른 날부터 나오는데 얘는 국제 공개, 출원 공개, 등록 공고 좀 빠른 날부터 나온다고. 이 소리. 이게 5항. 그 다음 6항은 이 PCT가 실용신안으로 한국에 들어온 거. 똑같은 건 읽을 필요가 없어. 그 다음 얘는 5, 6을 끝나면 안 돼. 7이 더 들어가야 돼. 7이 뭐냐면 이게 외국어냐 국어냐로 나뉘어요. 이게 외국어면 한국에다가 진입도 해야 됩니다. 진입한 게 수수료 번역문 냈다는 소리예요. 이걸 안 했다가 반대말로 번역문 미제출로 취하 간주됐다. 한국 법은 얘기하는 거 PCT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PCT 중에서 한국 것만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확선지가 안 나와. 이거 우리 맨 마지막 시간에 특례입니다. 특례. 외국어 PCT 출원은 진입해야지만 출원 시부터 국제 공개 시까지 확선지가 나와요. 원래 확선지는 공개만 되면 나오는데 외국어 PCT 출원은 공개하고 진입까지 해야 나와. 진입을 했다라는 게 번역문 미제출로 취하 간주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 이 밑에다 그리겠습니다. 국어는 달라. 답이 나라 상관없어요. 국어로 PCT 출했는데 한국 포함시켰습니다. 한국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한국이 포함된 PCT 출원을 이걸 국제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얘는 한국 진입 안 해도 나와요. 이게 바로 나와, 확선지가. 다 있다, 이렇게. 결론만 하시면 돼. 다시 갑니다. 3항상, 이건 기본 강의 때도 많이 했어요. 출원하고 출원 공개되면 확선지 나오는 거야, 최명도에. 5, 6, 7이 7항은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했는데 5, 6은 자세히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5, 6, 7 합하면 출원하고 공개됐는데 얘가 외국어 PC 출원이면 진입까지 해야 돼. 외국어 PC 아니라 국어 PC 출원이면 진입 안 해도 나와. 진입하든 말든 상관없어. 공개가 되면 나와. 외국어 PC 출원 진입까지 해야 공개 때까지 나와. 이렇게.
결국 여러분들이 결론만 알아도 된다는 거는 케이스 1, 사망상, 케이스 2, 외국어 PT 출원, 케이스 3, 국어 PT 출원. 이렇게 3개야. 나머지는 특허냐 실용신앙의 차이잖아. 특허냐 실용신앙 똑같은 거잖아. 3개만 적어놓는 거, 3개. 이게 29조 3, 4, 5, 6, 7 중에서 지위 얘기였어. 지위. 조문 잠깐 보고 쉬었다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항이요. 사망사항 적용할 때 201조 4항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 출원, 실용신안 출원은 이게 이 소리라고. 외국어로 PT 출원했는데 파트 3 단계 진입을 안 한 경우 이거 우리나라는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안에 발명의 서면 천공의 번역문 미제출해서 진입을 안 하면 취하간주 되거든. 그거 진입을 안 했다는 게 이거야. 취하간주 된 경우 이게 파트 3 진입하지 않은 경우. 파트 3는 어떤 서류를 어떤 기간까지 내야 되고 그 기간까지 안 내면 조치는 무엇인지 이거 하면 끝난다 그랬잖아. 0점을 줘라 그랬잖아. 그 중에서 우선부터 2년 7개월 안에 발명의 서면 청구 범위 번역문 미제출하면은 취하간주 도취가 이거였거든. 그거 되면 확선지가 안 나와. 다른 말로 진입을 안 하면 확선지가 안 나와. 진입까지 해야 국제공개까지 확선지가 나와. 이게 입문 단계에서 이런 걸 또 헷갈려 하시대. PCT 출원했어요. 공개도 됐어.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야. 진입됐어?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나오는 거야. 이것까지 돼야 얘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심사를 기다려야 돼. 이것까지 돼야 확선지가 나오거든. 이것까지 되는지를 기다렸다 얘는 심사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심사가 좀 늦어지겠지.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심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가 기본 강의에서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는 제 고객 거를 한 달 2개월인가 거의 한 달 반도 안 됐습니다. 특허 등록까지 한 달 반이 안 됐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출원한 거 너무 빨리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심사 당시까지 존재하는 선언지, 확선지만 고려해서 특허 결정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심사 후에 이런 애들 뭐 진입이 돼갖고 갑자기 확선지가 나온다거나 이런 거 나오면 난 심사 결과 반영 못했으니까 그거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특허 결정서가 나와요. 너무 빨리 특허 결정서 나온 거. 뭔 소린지 알겠죠? 이거 저 특허 결정 나왔어도 나중에 진입되면 확선지로 죽을 거 아니야. 심사가 너무 빨리 된 건 그런 거 나온다고. 너 지금 심사 너무 빨리 돼갖고 다른 애들 선언지, 확선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잠재적 지위에 있는 애들 나 저 고려 못했다. 이거 지금 진입 전이어갖고 나중에 진입하면 넌 못하는 건데 네가 하도 빨리 해달라고 내가 그냥 그 전에 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무효돼도 뭐라 하지 마라. 이건 너 무효될 수도 있는 거다. 너무 빨리 진행돼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는 확선지가 저기 또 있어. 그게 국내 우주 쪽에 있어요. 이거는 더 말이 어렵거든. 말 써 있는 게. 이거는 그냥 이거야말로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말이 어려운데 시험 문제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말이 어렵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잡고 있다가 공부 포기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얘는 말이 복잡하긴 드럽게 복잡한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강약 조절해서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돼. 잠깐 쉬었다가 여기 있는 거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확선지 55조예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짧게만 쉴게요. 지금 저 시간 없으니까.